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영상인가요?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이지트로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은 우선 1343.51 대 1이 나왔습니다. 기관은 1388곳이 참여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요, 완전히 폭망각이었던 몇 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지트로닉스보다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이 없습니다. 특히 일정이 겹치는 스코넥엔터는 경쟁률이 1724 대 1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다음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22,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53%, 네, 거의 다이기는 했어요.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적어낸 비율도 72.05% 정도 있었고요. 근데 또 비교하게 되죠. 스코넥엔터는 상단 초과 비율이 94%를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단 쪽을 적어낸 기관이 총 9개 정도 있었어요. 특히 밴드 하단인 19,000원 미만을 제시한 기관도 1개 있었습니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0.07%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네, 그래서 가격 분포표도 막 아주 깔끔하게 좋았다, 기관들의 뜻이 하나로 다 모였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공모가가 분명히 높다고 생각한 기관들도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상단 이상 비율이 거의 다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모가는 2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정보들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되고 상장은 스코넥엔터하고 일정이 겹쳐요. 2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2.95%예요. 네, 그냥 딱 봐도 낮은 수준이죠.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지트로닉스보다 낮았던 공모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막 지니너스, 바이옵트로 이렇게 작년에 형편없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를 보시면 여기도 단점이 확 보이죠. 비율로 44.84%나 돼요. 금액으로 또 786억 원이나 되고요.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92%나 됩니다. 네,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건 안 좋아요. 왜냐? 기존 주주들은 상장일에 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물론 기존 주주들이 이 주식을 얼마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요. 네, 보면 또 기존 주주 중에서도 벤처 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벤처 금융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약속한 물량보다 상장일에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확약을 건 기간도 짧아요. 1개월. 1개월 뒤에는 좀 팔고 싶다,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도 스코넥엔터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죠. 아까 스코넥엔터는 재무적 투자자들, 이 벤처 금융들이 전부 다 1년간 보호예수를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벤처 금융의 물량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스코넥의 압승인 상황입니다.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상장한 YM텍이 떠오르는 기업인데 YM텍은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단점들을 좋은 수요 예측 결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도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좋지 않다면 위험하다 라고 했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화면을 준비만 해놓고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용 컨버터나 인버터, 이런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조금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현대모비스, 영화테크
이렇게 쟁쟁한 경쟁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지트로닉스가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요, 영화테크가 훨씬 발빠르게 준비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가 이쪽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용차를, 버스나 트럭을 생산하는 해외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을 잘 타겟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면요. 수익 예측 결과가 별로다라는 거고요. 유통 가능 비율 측면에서도 별로고요. 또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까지도 낮으니까 유통 가능 금액이 줄어들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서 딱 볼게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보면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요. 그것도 훨씬 더. 게다가 두 종목의 상장일이 2월 4일로 겹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장일의 자금들은 스코넥 쪽으로 몰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결론 나왔죠? 당연히 스코넥 쪽에 자금 비중을 다 둔다, 높게 둔다. 그런데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스코넥 엔터의 신영증권 최대 청약 한도가 1억 202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청약을 하고도 남는 자금을 이지트로닉스에다가 청약을 해볼 것인가? 균등만이든 비례까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 분석했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나마 전방산업이 전기차와 5G라는 부분을 좋게 보기는 했는데 오늘 기관의 평가를 보면 딱히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회사의 투자를 앞서서 진행했던 벤처 금융들도 다 팔고 나가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업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라도 매력적이어야 균등이라도 발을 담가 볼 텐데요. 공모가 산정 시에 20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는데 무려 2021년 대비해서 18배나 증가한다고 잡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모가마저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고 상장일이 스코넥 엔터와 겹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못할 확률도 꽤 높고 그래서 저라면 그냥 균등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모주를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로 보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제 의견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 배정 물량과 한도 보면서 마칠게요. 총 49만 5천 주가 배정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24만 7,500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오 엘리먼트 때의 사례를 들면서 수익 예측 결과가 좋으면 균등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수익 예측 결과가 그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약 건수는 20만 건 미만, 한 15만 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균등 한 주에서 2주 정도가 예상되네요. 그리고 청약 한도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 11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지트로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나니까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증거금을 조금 더 올려서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7조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예상 비례 경쟁률은 3,900대 1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예측치니까 1일차 청약 결과를 보면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오늘의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경쟁률 눈 빠지게 보느라 또 충격 있는 대로 받느라 에너지 소비 많이 하셨으니까요. 자기 전에 조격하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피로 싹 푸시고 내일 상쾌하게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